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폐기물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폐기물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에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 소관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의료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같은 것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 생활 폐기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일반 쓰레기도 버리고 플라스틱도 버리고 뭐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생활 폐기물로 뭐 몇 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폐기물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진입하기가 좀 쉬운 것이 바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는 이제 폐기물의 분류번호에 의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공간이 넓은 단체 급식을 하는 곳, 이런 곳은 바로 사업장 폐기물 중에 음식물 폐기물에 포함이 돼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건설 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을 하는 사업인데, 건설 폐기물에서 이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요소는 트럭이 25톤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4.5톤이 넘으면 되는데 건설 폐기물은 25톤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하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폐기물이 아주 매력적인지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건설 폐기물을 소개를 말씀드리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인허가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을 높여놓은 그런 이제 난이도가 높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25톤 트럭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럭의 종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덤프 트럭, 컨테이너 트럭, 암롤 트럭, 또 카고 트럭,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밀폐식 차량, 탱크롤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건설 폐기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5톤 트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임대차 사무실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3년 이상의 계약과 주인과 함께 공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적에 사업장 폐기물은 차량이 거기에 주차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간이 사무실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사무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3년 이상의 계약과 3년 이상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출하라는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요소죠. 이 계획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장비는 뭘 갖고 있고, 또 수집은 어디서 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을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을 할 경우는 어디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명세서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트럭을 확보하시면 그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물론 자동차 등록증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2억 또 4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잔고증명 내지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 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트럭 중에서 덮개 차량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500N 이상이어야 되고 방수력이 4등급 이상인 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절차는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거, 트럭 25톤을 확보해야 되고, 그 트럭과 관련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제출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는 3년 이상의 계약과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본금을 확보하고 그 자본금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거 이외에 뭐니 해도 어려운 것은 바로 계획서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사의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의 전문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허가를 성공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